안녕하세요. 행복충전 시니어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지키고 하루하루의 삶에 작은 힘을 더해 드리고 싶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행복충전 시니어입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게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다고 하시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신장과 콩팥을 망가뜨리는 아침 습관 5가지, 그야말로 우리가 매일 반복하면서 스스로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는 습관들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 작은 클릭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주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장이라고 부르는 콩팥은 그저 소변 만드는 장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정화 시스템이에요. 하루에도 수백 번 피 속의 노폐물과 염분, 독성 물질을 걸러내고 혈압과 수분 균형을 조절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신장이 말이 없는 장기라는 겁니다. 간처럼 통증을 주지도 않고 심장처럼 쿵쾅거리지도 않아요. 그저 묵묵히 일하다가 정말 한계에 다다랐을 때야 비로소 이상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 증상 없었는데 갑자기 신부전이라네요. 그게 바로 신장이 조용히 무너져 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아침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장은 밤새 우리 몸에 피를 걸러내느라 잠도 못 자고 일합니다. 그 긴 밤을 버티고 나면 아침은 신장에게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오히려 아침부터 신장에 또다시 무거운 짐을 얻습니다. 오늘은 몸이 보내는 실제 경고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습관은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몸은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입니다. 잠자는 동안 땀과 호흡으로 수분을 잃었고 신장은 밤새 농축된 소변을 만들어냈죠. 이때 물 한 잔이 들어오지 않으면 신장은 마른 상태로 일해야 하는 엔진이 됩니다. 기계도 마른 상태로 돌리면 마찰이 생기고 결국 망가지죠.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없이 피를 걸러내려면 그만큼 세포에 무리가 가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미세혈관이 손상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의 역과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피를 걸러내기 위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죠. 그런데 그때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그 결과 피 속 노폐물이 쌓이고 소변이 진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혈압까지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그건 눈뜨기보다 먼저 해야 할 물 한 잔입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 한 컵, 몸의 온도와 비슷한 온도가 좋아요. 너무 차가우면 위장이 놀라고 너무 뜨거우면 위산이 자극될 수 있습니다. 그 한 잔이 신장을 깨우고 밤새 걸러낸 노폐물을 시원하게 배출시키며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습관은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이에요. 아침엔 커피 한 잔이 없으면 하루가 안 시작돼요. 그런데 신장 입장에선 이 말이 하루의 고통이 시작됐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강하게 만들어서 몸속 수분을 빠르게 내보냅니다. 즉, 물도 마시기 전에 커피부터 마시면 신장은 더 심한 탈수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면서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커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 피가 진해지고 그걸 걸러내는 신장은 2배로 힘이 듭니다. 공복 커피의 또 다른 문제는 혈관 수축이에요. 카페인은 혈관을 일시적으로 조이게 만듭니다. 그 결과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에 부담이 갑니다. 신장의 미세혈관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 만성적인 손상이 쌓입니다. 커피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순서와 타이밍이에요. 기상 후 물 한 잔으로 신장을 깨워준 뒤 30분에서 1시간쯤 지나서 커피를 마시는 건 괜찮습니다. 신장이 어느 정도 수분을 확보하고 혈액이 순환을 시작한 뒤라면 카페인 부담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또한 커피는 가능하면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즉 가벼운 식사 후에 마셔야 합니다. 공복에 커피가 들어가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그 자극이 결국 이뿐 아니라 신장 혈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습관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입니다. 신장은 피 속 노폐물을 걸러낼 뿐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을 거르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근육과 단백질이 분해됩니다. 그때 발생하는 노폐물이 바로 요산과 요소입니다. 즉, 아침을 거르면 신장은 일거리가 2배로 늘어나는 셈이에요. 밤새 일하고 아침부터 또 일해야 하는 거죠. 특히 시니어에게 이건 더 위험합니다.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보다 피로가 빨리 쌓이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단식이나 아침 결식이 더해지면 신장은 만성 피로 상태에 빠집니다.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고 혈류가 불안정해집니다. 신장은 일정한 혈류 속에서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 그 균형이 깨지면 역과 기능이 흔들립니다. 아침 식사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 삶은 달걀 하나, 바나나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신장이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연료를 주는 거예요. 네 번째 습관은 약을 물 없이 혹은 여러 알을 한 번에 삼키는 습관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행동이에요. 물 마시면 속이 부대끼니까 그냥 꿀꺽 삼켜요. 약을 워낙 많이 먹으니까 귀찮아서 한 번에 넘겨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왜냐면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신장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 들어간 약은 대부분 간에서 대사되고 그 부산물은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즉, 신장은 약의 배출 담당자인 셈이죠. 그런데 물 없이 약을 삼키면 그 부산물이 신장 안에 오래 머무릅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약 성분이 농축된 상태로 남아 있으면 신장 세포에 자극이 되고 미세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신장 조직이 딱딱해지고 결국 역과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특히 조심해야 할 약들이 있습니다. 바로 진통제, 소염제, 항생제, 혈압약, 당뇨약이에요. 이 약들은 신장으로 직접 배출되기 때문에 조금만 과용하거나 물 없이 복용해도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신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 몸속의 약 성분을 걸러냅니다. 그 과정에 충분한 물이 있어야 불필요한 잔여물들이 씻겨 나갑니다. 그러니 아침에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 한 컵 이상을 함께 드세요. 또 한 번에 여러 약을 삼키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1, 2분 간격을 두고 넘기세요. 이건 신장을 위한 예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빈속에 약을 먹는 습관도 매우 위험합니다. 공복 상태에선 위 점막이 얇고 약 성분이 바로 혈류로 흡수되기 때문에 혈중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 과정에서 신장이 갑작스런 부담을 받죠. 아침에 약을 꼭 드셔야 하는 분이라면 가능하면 가볍게 식사 후에 복용하세요. 여러분, 약은 우리 몸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복용 습관 속에선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 중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약을 드시려면 물을 신장에 먼저 선물하세요. 아침 약 한 알, 물 한 컵. 이건 신장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앞에 네 가지가 신장에 부담을 주는 습관이었다면 다섯 번째는 직접적으로 신장을 손상시키는 습관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아침 첫 소변을 참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조금만 더 자야지 하며 화장실을 미루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혹은 물을 마시고 핸드폰을 확인하고 아침 뉴스를 보다가
좀 이따가 가야지 하고 넘기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신장에게 정말 잔인한 습관이에요. 신장은 밤새 우리 몸에 피를 걸러내고 그 노폐물을 소변이라는 형태로 모아둡니다. 그게 아침 첫 소변이에요. 그런데 그걸 배출하지 않고 참는 순간 신장은 압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방광이 가득 차면 그 압력이 소변관을 타고 역류할 수도 있고 그 독성 물질이 다시 신장 쪽으로 올라가 세포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장염이나 신우신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콩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신장은 깨끗한 물기를 원합니다. 밤새 고여있던 노폐물을 아침에 바로 비워줘야 신장이 다음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막아두면 신장은 밤새 걸러낸 독을 다시 끌어안고 버텨야 합니다. 결국 하루 종일 피로하고 몸이 무겁고 소변 냄새가 진해지죠.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몸속 배출 시스템이 막힌 상태입니다. 아침 첫 소변은 신장에게 오늘도 고마워요. 그 한마디 인사와도 같습니다. 그걸 미루는 건 신장이 이제 좀 쉬자 하는 걸 외면하는 행동이에요. 모두 사소하지만 무서운 습관들입니다. 저는 진료 중에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조용히 버티지만 한번 상하면 절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장은 되돌리기 어려운 장기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습관을 바꾸면 신장은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요. 아침에 물 한 잔, 가벼운 식사 한 끼, 약을 천천히 삼키고 화장실 먼저 들르는 습관. 이 네 가지 행동만 지켜도 신장은 다시 맑은 물기를 회복합니다. 피로가 줄고 얼굴빛이 밝아지고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하죠.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루의 시작을 바꾸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의 첫걸음이에요. 다음은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신장의 SOS 신호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경고를 보냅니다. 단 우리가 그걸 무시하거나 나이 탓으로 넘길 뿐이에요. 특히 신장은 아파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신장은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말을 걸어올 뿐이에요. 그 첫 번째 신호는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신호, 다리가 자주 붓는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 몸속의 수분과 염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합니다. 그럼 그 물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아래로, 즉 다리와 발목 쪽으로 내려갑니다. 선생님, 요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발이 자꾸 붓네요.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괜찮은데 점심 이후로 발목이 점점 붓는다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신장이 수분을 제때 배출하지 못해서 몸이 물 저장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부종은 신장이 보내는 경고등이에요. 가벼운 붓기라도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이미 신장이 도와달라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소변색이 변한다. 아침 첫 소변의 색, 혹시 유심히 본 적 있으신가요? 정상적인 소변은 맑고 연한 노란색을 띱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색이 진해지거나 거품이 많고 냄새가 강해진다면 그건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거품요, 즉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건 혈액 속 단백질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신호예요. 정상이라면 단백질은 혈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손상되면 그 필터 역할이 무너져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 나옵니다. 선생님, 거품이 잠깐 났다가 금방 사라져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매일 반복된다면 무조건 검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품, 그건 신장이 내 몸을 지키려다 지쳐서 이제 그만 좀 쉬게 해줘 하는 외침이에요. 세 번째 신호,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혈압과 신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장이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면
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혈압이 불안정하게 변동합니다. 특히 예전엔 정상 혈압이었는데 요즘 들어 자꾸 150, 160으로 오른다는 분들, 그건 단순한 고혈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장성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 혈압이 오르면 신장이 더 손상되고 손상된 신장은 다시 혈압을 올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는 겉으로 드러나는 경고입니다. 몸이 알려주는 첫 번째 단계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다음 단계는 훨씬 더 깊숙하고 조용히 진행되는 신장의 경고입니다. 네 번째 신호 이유 없이 피로하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해요. 이런 느낌 혹시 한동안 계속되고 있진 않나요? 신장은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입니다. 그런데 기능이 떨어지면 그 찌꺼기들이 혈액 속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피가 깨끗하지 않으니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몸이 늘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됩니다. 심하면 기분이 가라앉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감정까지 따라오죠. 이걸 단순한 노화나 우울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원인인 경우 그 피로는 휴식으로도 풀리지 않는 피로입니다. 피곤함이 오래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면 한 번쯤 신장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독을 걸러내지 못해 안에서 무겁게 쌓여가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식욕이 떨어지고 입맛이 변한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몸속 노폐물과 독성 물질이 혈류에 남게 됩니다. 그게 결국 입맛을 바꾸는 원인이 됩니다. 예전엔 잘 먹던 음식이 비리게 느껴지거나 아무리 먹어도 맛이 없고 입안이 텁텁하다면 그건 신장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입안에서 금속 맛이 나거나 음식이 짠맛 위주로 느껴지는 경우 혈액 내 노폐물 농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증상을 신장이 보낸 냄새 없는 경고장이라고 부릅니다. 한 7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소엔 밥맛이 좋아서 식사량이 많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밥 냄새가 싫다고 하셨어요. 그걸 그냥 입맛 문제로 넘기셨다가 한 달 후 검진해서 요독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 독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입맛, 후각, 심지어 감정 상태까지 바꿔놓습니다. 식욕은 단순히 입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의 상태를 보여주는 창문이에요. 입맛이 변했다면 몸속 어딘가에 균형이 무너진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 잠이 깊지 않고 밤에 자주 깬다. 신장이 약해지면 체내 수분 균형이 깨지고 밤중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집니다. 또한 혈액 속 독성 물질이 쌓이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불면이 찾아옵니다. 밤에 두세 번 이상 화장실에 간다. 자도 잔 것 같지 않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신장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밤에도 일을 멈추지 못하고 몸속의 찌꺼기를 걸러내느라 쉬지 못하는 거죠. 이때 사람들은 흔히 요즘 잠이 얕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장이 쉬지 못해서 몸 전체가 과로 상태인 겁니다. 잠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회복을 담당하는 신장이 쉬지 못하면 몸 전체가 피로의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잠이 잘 오지 않는 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신호 체계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일곱 번째 신호 손발이 차고 피부색이 창백하다. 이건 신장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나타나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것뿐 아니라 적혈구 생성을 돕는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그 호르몬이 줄어들고 빈혈이 생기죠. 그 결과 손발이 차고 얼굴빛이 누렇게 변하고 입술이 휘어지거나 어지럼증이 동반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뿐 아니라 심장, 간까지 연쇄적으로 약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로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신장 기능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피검사로 크레아티닌 수치나 사구체여 과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수치가 기준 이하라면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고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몸이 보낸 작은 신호 하나가 미래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장기입니다.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기 발견, 조기 관리가 생명을 살립니다. 그렇다면 신장을 회복시키는 아침 루틴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어디서나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10분 루틴으로 신장을 깨우고 혈액을 맑게 하고 몸의 순환을 도와보세요.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루틴, 아침 기상 후 1분 물 한 잔으로 신장을 깨운다.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에 다녀오셨죠? 이제 그 다음은 물 한 잔입니다. 그 한 잔은 신장에게 이제 맑은 물길을 열자 하는 신호입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컵 하나, 약 2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이 들어가면서 밤새 쌓였던 노폐물이 배출되고 혈액이 다시 부드럽게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깨어나고 신장이 다시 숨을 쉽니다. 이건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하루를 깨우는 약이죠. 두 번째 루틴, 아침 3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혈류를 깨운다. 신장은 혈류에 따라 일합니다. 혈액이 잘 돌면 신장도 편하고 순환이 막히면 신장도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엔 꼭 3분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침대 옆이나 거실 바닥 어디서든 괜찮습니다. 앉은 자세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 폈다 20회. 그 다음 무릎을 세우고 상체를 천천히 숙이세요. 종아리와 허벅지가 당기면 그게 제대로 된 신호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 다리 속 혈류가 순환되고 신장으로 가는 피의 흐름이 활발해집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야 일을 합니다. 그 혈액이 맑고 잘 돌 때 신장은 가장 행복합니다. 세 번째 루틴, 아침 식사 전 3분 신장을 위한 한 끼. 아침을 꼭 먹어야 하나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침은 신장에게 주는 첫 번째 연료입니다. 아침 식사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 삶은 달걀 하나 또는 바나나 하나면 충분합니다. 특히 미역, 다시마, 바나나, 사과, 귀리. 이 5가지 식품은 신장을 도와주는 대표 식품이에요. 염분 배출을 돕고 칼륨과 마그네슘을 보충해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아침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이 신장을 살립니다. 네 번째 루틴, 아침 약 복용 시 2분. 천천히 물과 함께 약을 드셔야 하는 분들은 이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약은 신장이 거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약을 삼킬 땐 반드시 물 한 컵 이상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복용하는 혈압약, 당뇨약, 위장약은 공복보다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나는 늘 약을 한 번에 삼켜요. 하시는 분들, 이제는 하나씩 천천히 삼키세요. 약 사이사이에 숨을 고르듯 신장이 숨 쉴 시간을 주세요. 그게 단순히 복용법이 아니라 신장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다섯 번째 루틴, 마음의 물을 채우는 1분. 신장은 감정에도 민감한 장기입니다. 스트레스와 분노, 긴장감이 혈류를 좁히고 혈압을 높이며 결국 신장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침엔 잠시 눈을 감고 오늘도 고맙다. 그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하세요. 감사는 혈압을 낮추고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 순간 신장도 함께 편안해집니다. 이 짧은 10분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신장을 다시 회복시키는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루틴을 신장을 위한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아침 10분을 선물로 주면 신장은 하루 24시간 동안 당신을 지켜줍니다. 단 10분이지만
그 10분이 쌓이면 1년 뒤 당신의 몸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는 신장을 살리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신장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천천히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결국 신장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신장이 좋아하는 음식 3가지. 비싼 영양제보다 이 3가지 음식이 신장을 훨씬 더 오래 지켜줍니다. 첫 번째 음식 사과. 사과는 그야말로 신장의 청소부입니다. 사과 속 펙틴이라는 성분이 혈액 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흡착해서 신장이 부담 없이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사과는 칼륨 함량이 적당하면서도 수분이 풍부해요. 그래서 신장을 과로시키지 않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신장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에요. 단 아침에 공복으로 바로 먹는 것보단 물 한 잔 후 20분에서 30분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위가 놀라지 않게 신장이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이죠. 두 번째 음식 미역과 다시마. 바다의 채소라 불리는 이 2가지는 신장에게 해독제이자 보호막입니다. 미역과 다시마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몸속에 나트륨을 흡착해서 소변으로 배출시켜줍니다. 그 결과 혈압이 안정되고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바다 채소 속에는 칼슘, 마그네슘, 요오드가 풍부해서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신장 혈류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 음식 귀리. 귀리는 혈당 조절과 혈액 청소를 동시에 도와주는 식품입니다.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속 노폐물을 줄여줍니다. 신장은 피를 걸러내는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가 깨끗하면 신장은 쉬워집니다. 귀리죽이나 오트밀 형태로 아침 식사로 드시면 신장이 편안해지고 포만감까지 오래 유지됩니다. 이 3가지 사과, 미역, 귀리. 이건 신장의 3대 친구라고 불러도 될 만큼 매일 먹어도 좋은 식품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장을 피로하게 만드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신장에게는 독이 되는 음식들, 이제 그걸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짠 음식. 소금은 신장의 최대의 적이에요. 신장은 염분을 조절하기 위해 피 속에서 나트륨을 걸러내야 하는데 염분이 많으면 그만큼 신장이 과로하게 됩니다. 특히 국물 음식, 젓갈, 장아찌, 라면, 간장조림. 이런 음식들은 신장을 끊임없이 혹사시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짠 음식을 한 끼만 줄여도 부종이 줄고 피로감이 확 줄어요. 두 번째, 인스턴트와 가공식품. 햄, 소시지, 컵라면, 패스트푸드. 이 음식들 속엔 인산염과 나트륨, 인공조미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혈액 속에서 신장으로 들어오면 신장은 그것을 걸러내느라 과열됩니다. 인산염은 특히 신장세포를 직접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지만 매일 먹으면 신장이 서서히 피로해지고 결국 역과 능력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 단 음료와 설탕. 단맛은 입에는 달지만 신장에는 쓰디쓴 독입니다. 설탕이 많으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고 혈관 내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결국 신장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약해지죠. 게다가 단 음료 속에는 인공감미료가 들어있는데 이게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콜라, 탄산음료, 가당 커피 믹스는 신장에게는 보이지 않는 폭탄이에요. 당분과 인산이 동시에 들어있어서 신장 세포를 두 방향으로 자극합니다. 결국 신장을 위한 식단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맑고 순하고 덜 자극적인 음식. 자극이 적을수록 신장은 편안해집니다. 신장이 편해야 혈압도 혈당도 안정됩니다. 사과 1개, 미역국 1그릇, 귀리죽 1컵.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내 신장에게 주는 아침 편지입니다. 습관은 하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바꾸기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신장이 회복된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어요. 약보다 시술보다 생활 습관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제 습관을 바꾸고 생활이 달라졌을 때 우리 몸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변화, 붓기가 사라진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몸속에 수분과 염분이 쌓입니다. 그래서 다리, 얼굴, 손이 자주 붓죠. 그런데 습관이 바뀌고 신장이 회복되면 이 붓기가 놀라울 만큼 빠집니다. 하루 2잔의 물, 짠 음식 줄이기, 아침 소변 배출. 이 단순한 3가지가 몸의 부종을 줄이고 신장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도 신발이 헐거워지고 손가락 반지가 헐렁해졌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단순한 살 빠짐이 아니라 몸이 물기를 되찾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변화, 혈압이 안정된다. 신장은 혈압의 조정자입니다. 신장이 건강하면 혈관이 부드럽고 혈압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신장이 좋아지면 약을 줄이거나 끊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 중 아침엔 150이었다가 밤엔 110이에요. 이렇게 불안정하던 분들이 루틴을 실천하면서 수치가 120에서 130 사이로 고정되곤 합니다. 그건 약의 효과가 아니라 몸의 시스템이 다시 균형을 잡은 거예요. 신장이 회복되면 몸 전체가 균형을 되찾습니다. 세 번째 변화, 피로가 줄고 잠이 깊어진다. 신장은 하루 종일 일하는 장기입니다. 그만큼 피로가 쌓이면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해지죠. 그런데 신장이 맑아지면 밤이 달라집니다. 밤에 화장실을 덜 가고 깊게 잠들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이건 단순한 숙면이 아니라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된 상태예요. 신장이 쉬면 몸 전체가 쉽니다. 잠이 좋아지는 건 신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 변화, 감정이 안정되고 기분이 밝아진다. 이건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지만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신장은 단순한 필터가 아니라 몸의 에너지 저장소이자 감정의 조절자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불안, 짜증, 예민함이 커집니다. 반대로 신장이 회복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작은 일에도 미소가 늘어요. 신장이 편해야 마음도 편하니까요. 다섯 번째 변화, 생명력이 되살아난다. 신장이 좋아지면 몸 전체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피부에 윤기가 돌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살아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기력 회복, 여성분들은 혈색과 생리 리듬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그건 신장이 피를 정화하고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장을 살린다는 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삶의 에너지를 되찾는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신장을 망치는 습관 5가지와 증상, 신장을 살리는 루틴과 생활 습관,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단 한 가지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내 몸은 내가 만든 습관의 결과다. 그렇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그리고 정직하게 당신의 습관을 기록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나서 혹시 나도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신장은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지치지만 마찬가지로 천천히 회복됩니다. 습관이 바뀌면 신장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내용을 짧고 명확하게 정리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바로 신장을 평생 지키는 3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 맑게. 몸속 물길이 맑아야 신장이 편합니다. 하루에 물 6잔, 짠맛은 줄이고 단맛은 절제하세요. 신장은 깨끗한 물을 좋아하지 자극적인 국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를 맑게 하는 건 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의 물 한 잔이에요. 두 번째 원칙, 따뜻하게.
찬 기운은 신장을 얼립니다. 겨울뿐 아니라 여름의 냉방도 마찬가지예요. 손발이 차고 허리가 시리다면 그건 신장이 춥다고 말하는 겁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복부 찜질, 그리고 마음의 온기. 이 세 가지가 신장을 보호합니다. 신장은 불처럼 뜨거운 걸 싫어하지만 따뜻한 손길은 무척 좋아합니다. 세 번째 원칙, 느리게. 급하게 먹고 급하게 걷고 급하게 사는 삶은 신장을 쉬게 두지 않습니다. 신장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일정한 속도, 일정한 식사, 일정한 휴식. 그 리듬이 무너지면 신장은 혼란스러워져요. 하루를 조금만 느리게 살면 신장은 안정되고 몸의 모든 균형이 회복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몸이 맑아지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면 삶이 느려지고, 삶이 느려지면 다시 행복이 보입니다. 결국 신장을 지키는 건 행복을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신장은 고장나면 고칠 수 없지만 망가지지 않게 살 수는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신장을 다시 돌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는 첫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며 오늘도 내 신장에게 고맙다. 그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당신 몸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행복충전 시니어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른 누군가의 신장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루하루 맑게, 따뜻하게, 느리게 살아가요. 그게 바로 신장이 웃는 삶입니다. 행복충전 시니어는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